후보자님, 예.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예. 거의 안 들어왔어요. 권익위, 인권위 최근 10년간 후보자 관련 민원, 진정, 탄원, 기정 제재 등 내용 일체 및 처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예.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 또는 해외 계좌 개설 현황, 외환거래 내용, 지금 이 부분이 안 들어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KBS 박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랑 관련해서 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들이 전혀 안 들어왔어요. 오늘 오전 중에 요청하셔가지고 이 자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후에 질의가 시작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예,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문진 그 신고와 관련된 것은 그 권익위법의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죠. 그럼 일반 대중에 대한 부분이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서 요청하는 건데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건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권익위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일단 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던 한 검사의 말은 13년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까?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검사로서의 이력을 봐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시죠.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버렸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사건 수사기라고 해도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대검 중수부장이던 2011년에는 대장동의 뿌리가 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김홍일 중수부장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정치검사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적격 사유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하는 것 아닌가, 방송 장악을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은 제발 민생과 경제 좀 챙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 독주로 점철된 이번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명한 것인데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는 형님이자 방송 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하였다라고 하는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쫓겨나니 법기술자 김홍일을 데려다 돌려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의 뜻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검사 출신이신 후보 말고 다른 후보가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그 방통위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만일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후보자는 국민 권익위마저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방송 장악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이 최전방에서 칼자루를 마구 휘둘렀다면 후보께서는 적당한 해임할 구실을 만들어주고 수사기관에 친절하게 이첩도 해줬습니다. 2019년도에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65일인데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건은 대검에 이첩할 때까지 4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권태선 박무진 이사장은 신고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조사 착수하고 수사하듯이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KBS 박민 사장은 어떻습니까? 문화일보에서 현직으로 있으면서 사회이사 겸직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난 10월 16일 권익위에 신고당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오기 전에 이 내용 파악 안 하셨나요? 진행 상황을 파악 안 했습니다. 지금 신고한 지 2달이 훨씬 넘었는데 남영진, 권태선 이사장 같이 중간 브리핑도 없고 깜깜무소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뭉개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통상 사실 조사를 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 뒤에 분과위나 위원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후보자님, 예. 남영진 이사장 건은 대검 이첩까지 다 통틀어서 40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 검찰 같은 행태가 권익위에서도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요. 그러한 분이 지금 방통위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의 내용에 따라서 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처리하는데 빠르고 늦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후보자님 다음 질문할게요.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의 특기 중에 하나였죠. 지금 손준성 검사 탄핵된 거 알고 계시죠? 이 고발 사주랑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되었어요. 최근에는 민원 사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시린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관 전 위원장이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판한 이후에 갑자기 방심위 신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원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오탈자까지 베낀 흔적도 있습니다. 9월 4일에 방심위의 가족과 지인발 신고가 집중적으로 있었고 방심위는 이를 핑계 삼아서 긴급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5일 방심위는 불공정 왜곡 보도가 있다면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KBS 뉴스9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소수의 방심위를 송두리째 쥐고서 흔들려고 했던 것인데요. 직무 수행의 공정성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지금이라도 유희림 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고 감사를 착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가 방심위에 대해서 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감독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 외에는 실제로 감시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간 독립 심의 기구인 방심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